맞아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 이게 주는 좀 의외의 선물들, 그런 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인생의 오후, 뭐랄까 좀 전환기를 맞으신 분들의 경험, 또 성찰, 이런 게 담긴 글들이 많았는데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대신에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지, 당신 자료들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은 뭐랄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역할로 많이 규정되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글들은 오롯이 혼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나의 모습, 그걸 참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냥 고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풍요로운 자아 발견의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네, 그 구체적인 지점들을 좀 짚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저도 인상 깊었던 게 65세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셨다는 분 이야기였어요. 젊었을 때는 뭐 감히 상상도 못했다 뭐 이러셨는데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카페에 2시간씩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앞에서 한참 서성일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만끽한다고 적으셨더라고요. 그게 참 크게 와닿았어요. 네네. 바로 그 자유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타인의 어떤 기대나 또 속도에 맞출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오롯이 자신의 감각, 그리고 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제주도에서 매일 아침 파도 소리 들으면서 와, 내가 이런 자연의 소리를 이렇게까지 좋아했었구나 하고 거의 50년 만에 처음 깨달았다는 구절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소음에서 탁 벗어나서 자신의 내면과 직접적으로 딱 연결되는 순간인 거죠. 정말 그렇죠. 이게 꼭 여행 같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취미 활동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60대에 수채화를 시작하신 분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림 실력 이런 거 평가받거나 시간에 재촉받는 거 없이요. 그냥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그 순간, 그 고요함 자체를 즐긴다고 하셨어요.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몰입하는 즐거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메모에 적어주셨던 가야금 배우는 분 이야기도 딱 같은 맥락이죠. 어머, 내 손으로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니 하는 그 경이로움이요. 핵심은 결과물이 얼마나 좋냐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순수한 기쁨, 그리고 뭐랄까 자기 효능감 같은 거겠죠. 바쁜 일상 속에서 또는 뭐 다른 사람 돌보느라 잃고 지냈던 나만의 감각, 그리고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잃어버렸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외부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조용히 혼자 머무는 시간 속에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 그 성찰의 기회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지? 나는 언제 가장 나답고 행복했지? 뭐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성찰이 꼭 뭐 거창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글 중에는 매일 아주 짧게라도 일기를 쓰면서 그날그날 느꼈던 감정의 조각들, 이런 걸 기록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마음 풍경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좀 복잡했던 감정의 실타래가 스르르 풀리고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또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는 과정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고양이 얘기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예상 못한 순간에 진짜 나랑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랑 눈을 맞춘 아주 짧은 순간에요. 나는 이렇게 작은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깊은 깨달음? 그걸 얻고 나서 유기동물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내, 어머니, 직장 상사 같은 그런 사회적 역할의 껍질을 잠시 내려놓고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재할 때 이런 순수한 자기인식이 불쑥 찾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그냥 느끼는 순간,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순간, 혹은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듣다가 나 클래식 되게 좋아했네? 하고 문득 발견하는 것처럼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이 사실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든가 아니면 숨겨져 있던 취향, 잊고 있던 꿈과 다시 만나는 거죠.
와, 이렇게 구부리니까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또 받아들이는 정말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이네요. 꼭 멀리 떠나거나 뭐 특별한 걸 하지 않더라도 그냥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잠깐의 시간조차 나를 위한 작은 여행이자 탐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나와 만나는 그 경험 자체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러 같아요. 당신의 자료들 속 인물들처럼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재확인한 나의 모습들 있잖아요. 소소한 취향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면의 목소리 같은 것들, 이걸 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들, 이게 어쩌면 앞으로의 내 삶을 가꾸어 나갈 되게 중요한 씨앗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다음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당신을 만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